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베스트 프랙티스 심화반 권범피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셀테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1교시 문제인 전자서명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자서명은 예전에 나왔던 기술사 시험에서 기출이기도 하고요. 아마 나중에 조만간 이제 전자봉투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중 서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전자봉투와 이중서명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디지털적인 어떤 처리, 서명과 관련된 본인의 부인 방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명 기술입니다. 그래서 송신자의 어떤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수신 측에서는 송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복호화한다라는 이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인 방지라고 하는 특성을 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자봉투라고 하는 요소는 비밀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키를 추가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을 전자봉투에 담아서 수신 측에 보낸 후에 이 비밀키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해서 이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복호화하고 전자서명을 내부적인 추가 검증 등을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 기밀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로 달성하게 된다는 점,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자봉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 셀테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고 수신 측에서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한다. 이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리고 기술 요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가 바로 답안의 핵심적인 어떤 점수의 향방을 가르는 요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작성해 주신 분, 네, 전자서명, 네,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서의 부인 방지의 핵심적인 요소 잘 작성해 주셨죠? 네, 부인 방지 증명 기술 좋습니다. 특징, 무결성 개인 공개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보니까 좋습니다. 네, 송신자 측, 수신자 측으로 잘 구분을 해주셨고요. 자, 공개키, 개인키가 잘 드러나 있죠. 비대칭키 암호화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공개키와 개인키. 공개키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키죠. 한 수백 비트 길이의 어떤 문자 열에 해당하는 그 키값이 공개키인 것이고, 이 공개키는 수신자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퍼블릭키. 근데 개인키는 개인만이 갖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송신자만이 이것을 갖고 또 관리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핵심, 자, 전자서명의 핵심은 이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한다는 부분이 여기 나와야 합니다. 원본이 있고 이 원본의 해시, 암호학적 해시를 이용해서 암호한 결과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자, 요 암호화 표시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고 이 전자서명에 있어서 암호 메시지랑 원본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같이 보낸다는 점에서 이 전자서명은 기밀성의 특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네, 원본을 수신자도 어쨌든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인 방지의 측면만 있는 겁니다. 왜냐, 송신자의 개인 키는 송신자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신자가 보냈다라는 사실을 개인 키를 실어서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부인 방지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이 원본과 전자서명을 뜯어가지고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실제로 네, 그 목소리가 지금 제가 좋지 않아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건강상 이유로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중간에 영상이 조금씩 이제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송신자 측에서는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수신자 측에서는 송신자의 공개 키, 알려진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전송받은 내용의 암호 메시지를 복호화를 하고, 그것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거는 여기서 송신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어떠한 암호 메시지를 복호한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원본도 같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동일한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만든 거를 비교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자서명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이 전자서명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3단락의 활용 분야 부분도 좋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좋은데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제 이 답안지의 풍부한 어떠한
측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메커니즘이 결국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차 측면에서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 요소 측면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술 요소가 여기 조금씩 표현은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있어서 MD5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시 256과 같은 요소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 이외에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는 암호화 기술 측면에서도 같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손수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이것 이외에 이산대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RSA 알고리즘과 같은 이런 비대칭키 암호화에서 언급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 해시 알고리즘과 함께 같이 기술 요소로서 한 4줄 정도 같이 작성을 해주면서 절차적인 부분도 같이 8줄 정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즉 절차 측면에 4줄을 쓰는 것이고 이 비대칭키와 해시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서 4줄을 써서 8줄에서 한 10줄 정도를 채우는 거죠. 이것의 목적은 나는 절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떠한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기술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풍부한 다채로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활용 분야도 제시가 되었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답안지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작성해 주신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가독성 측면 그리고 템플릿 구성 측면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 혹은 어떤 전자 봉투 측면의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어떤 부인 방지 측면 아니라 기밀성 측면도 함께 달성한다는 점이 같이 언급되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작성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좋지만 이 작성해 주신 분께 말씀드린다면 이런 기술 요소 측면으로도 부각을 해서 절차뿐만 아니라 이미 이해 가달락이 절차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달락의 절차는 약간 언급하면서 기술 요소로 이런 알고리즘의 사례들을 같이 언급했으면 더 풍부한 답안지가 됐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작성해 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 될 것 같아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 페인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전자 서명입니다. 네, 정의, 전자적 서명, 그리고 부인 방지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자 서명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어떤 절차적 측면에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하는데 공개키를 사용하고 개인키를 사용하고 공개키를 사용한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절차적인 측면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셨는데 요 부분도 절차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술 요소 측면이 같이 언급되면서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3단락으로 치고 들어가서 전자 봉투 이중 서명을 언급하거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작성해 주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자 서명 KPI 기반 전자 서명 이 KPI 그 공개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개키 기반으로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 핵심 키워드 좋네요. 네, 그래서 절차 측면에서 좋습니다. 네, 암호화 해시값 이용하고 송신자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한다. 네, 이 부분 같이 언급하면서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비교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내용 절차로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린 어떤 RSA적인 부분, MD5입니다. 그리고 SHA-256과 같은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언급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점. 즉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로서 비대칭키 암호화와 해시 함수가 핵심적인 기술 요소죠. 그래서 이것의 알고리즘의 사례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언급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3단락에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 제 채점자 기준으로는 이중 서명과 전자 서명, 전자 봉투를 추가로 언급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작성해 주신 거 무결성, 기밀성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다. 기술 요소와 요 3단락으로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다. 당연히 6점을 초과하는 점수 받으셨을 겁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 서명 작성해 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정의 서명, 부인 방지 그리고 결합 형태 정보 좋습니다. 네, 위조 서명 부인 방지 좋고요. 그리고 전자 서명에 있어서 개인 어떤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하고 송신자의 공개키로 수신 측에서 묵호한다. 내용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구형 기술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절차 측면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페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특징에 힘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정의 작성해 주시고 특징으로서 1, 2, 3으로 간단히 한 줄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아마 이거 작성하시면서 아마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줄이고 이걸 이제 줄이고 요거를 한 줄로 끌어올리면서 요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요 2단락으로 어떤 내용을 적냐, 이해 가단락을 개념도 적고 이해 나단락으로 요 내용 네, 너무 복잡하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 나단락으로 갖고 가서 작성을 하셨으면, 이 사람은, 이분은 기술 요소로서, 대칭키 알고리즘, 알고리즘, 네, 요런 내용들, 다채로운 내용, 풍부한 내용, 베스트야. 네, 요렇게 생각하면서 추가로 남은 2분의 시간을 3단락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난 전자봉투도 알아? 전자서명 부인 방지만 가능하잖아. 근데 전자봉투 사용하면 이중 서명과 함께 전자서명은 무결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결성이 아니라 기밀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중 서명도 요즘에는 트랜잭션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했으면 6점을 초과하는 점수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1점 전자서명 부인 방지 특징. 네, 작성 잘 해주셨습니다. 개념도 부분도 작성해 주셨고, 네, 세부 내용 좋은데요. 약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 개념도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송신자 개인키, 송신자 공인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다면 좀 더 강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단락으로 강화 방안 좋습니다. 기밀성 강화요소 전자봉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전자서명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해 주신 분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서명의 정의, 온라인 공증 좋습니다. 네, 법적인 근거까지 포함해서 전자서명 작성 잘 해주셨고요. 부인 방지라고 하는 요소의 키워드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2단락에서 확인 과정에서 네, 송신자의 개인키, 네, 핵심 키워드가 이거니까요. 부각되게 작성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송신자의 비밀키? 네. 지금, 네, 페인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요. 네, 채점자분께 말씀드리자면요. 페인 포인트 측면에서 전자서명에 집중을 해서 송신자의 개인키를 암호하고 수신 측에서는 송신자의 개인키, 송신자의 공개키로 이것을 복호한다. 라는 부분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작성자분께서 전자봉투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자봉투에서는 비밀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만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내용이 끝인 거죠. 네, 요 내용이 실제로 전자서명에서 표현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송신 측과 수신 측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면, 집중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자봉투 내용까지 담았으면 아마 채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아무래도 물어본 게 전자서명이니까요. 전자서명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도식화된 내용을 포함해서 네, 전자서명의 어떠한 메커니즘 절차 측면의 내용과 기술 요소 측면의 기술 요소는 이제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 어떤 알고리즘 요소, 그리고 암호학적 해시 알고리즘 요소, 앞서 말씀드린 MD5와 샤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네,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연습을 하시면서 전자서명, 전자봉투, 그리고 이중서명까지 해당하는 내용들 함께 이런 어떤 표현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전자서명 1교시 암호 도메인의 문제를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